다이아몬드 혹은 석유와 같은 자원이 있고 또 이것을 탐내는 다국적 기업들, 노예에서 다이아몬드, 석유, 광물 자원으로 그 대상이 바뀐 것일 뿐이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불우한 이웃을 생각하는 조금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곤 하죠. 얼마 전에 컨선 월드와이드에서 발표한 세계 기아지수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 세계 기아지수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낮아지는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2020년 무려 1억 3천만 명의 기아 인구가 급증했다라는 소식을 세계 식량기구에서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기아 인구가 급증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기후변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여전히 이 기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분쟁입니다. 최근 아프리카의 수단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디오피아에서는 내전이 계속되고 있죠.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왜 이렇게 분쟁과 내전이 많은 걸까요? 사실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들은 조금은 안타까운 인식들이 많습니다. 기아, 분쟁, 내전, 그리고 낙후된 경제 등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들 알고 있는데요. 사실 아프리카는 1960년대 개발경제학자들로 하여금 정말 앞으로 대단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그런 국가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라는 전망을 낳게 했습니다. 풍부한 자원이 있고 값싼 노동력이 있고 신생국가가 돼서 막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국가들이었죠.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 아프리카는 왜 아직도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일까요? 아프리카에는 공식적으로 54개의 국가가 있고 그리고 정말로 많은 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민족국가를 세우기 전에 이 유럽의 열강들 때문에 국경선이 그어진 바가 있죠. 1990년대에 이 개발경제학자들이 아프리카의 경제 낙후 현상을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중에 2명의 학자들이 정말 유명한 논문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장의 비극이라는 논문인데요. 여기서 이 두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부족들이 한 국가를 형성하고 살고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들이 얽히고 설키고 그리고 서로 간에 불신이 있어서 효율적인 경제 정책을 수행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 주 원인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유독 아프리카에서는 분쟁과 내전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세계에 다민족, 다인종 국가들은 많거든요. 많은 학자들은 그 원인을 400년 전 자행됐었던 노예무역에서 보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북미 그리고 사하라 이북 지역의 노예를 팔고 또 무기를 구입하는 방식을 총과 노예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노예를 파는 것은 누구고 또 총을 파는 것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보통 노예무역을 생각하면 백인 노예 무역상들이 총을 들고 아프리카인들을 쫓아가서 붙잡아서 노예 상선에 올라태우고 그리고 북미나 유럽으로 건너가서 파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노예들을 판 것은 노예 상인들이 아니라 바로 아프리카인들이었습니다. 노예 상인들은 노예 사냥까지 하지는 않았죠. 조금은 다른 이유들로 이 노예 무역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지역, 지금의 가나 지역에 있었던 아칸족 같은 경우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고 그리고 거기서 잡은 전쟁 포로들을 이 노예 무역상에게 팔았죠. 그 대가로 무기를 받는 정말 전형적인 총과 노예 사이클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 콩고 지역에 위치했었던 콩고 부족 같은 경우는 노예를 팔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아예 납치를 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현재 동부의 모잠비크 쪽에 위치했었던 마쿠아족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노예무역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달려들었던 것은 아닌데요. 주변 부족들이 모두 노예무역을 하고 그 대가로 무기를 사들이니까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동참하게 되는 그런 수순을 걸었습니다. 저마다의 방식이나 목적은 달랐지만 모두 하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초기에는 부족끼리 전쟁을 해서 잡게 된 상대 부족의 전사들을 노예로 팔았고 그러다가 무기를 얻게 되니까 더 많은 노예를 팔기 위해서 납치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부족의 아프리카인들을 납치를 해서 팔았는데 숫자가 모자라게 되니까 심지어 같은 부족의 사람들도 납치를 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게 됩니다. 나중에는
친구나 친지를 팔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게 되고, 이 말인즉슨 나도 누군가를 납치를 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고 그 대가로 무기를 사들여서 가족과 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악순환이었던 것이죠. 독일의 선교사이자 언어학자였던 지그문트 쾰레는 현재 시에라리온 지역에 있었던 노예 항에서 1840년대에 이른바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약 144명의 노예들을 조사를 했을 때 이 중에 4분의 1만이 전쟁 포로로 잡혀서 팔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과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납치를 당해왔었고요. 이 전체 144명 중에 약 5분의 1 정도는 친구나 친지에게 속아서 팔려온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그저 대면대면한 이웃 부족이 아니라 나의 조상들을 납치를 해서 그 끔찍한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거의 원수와 같은 부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또 당하기 전에 먼저 권력을 잡아서 장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 외부인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뿌리 깊다고 하고, 또 시스템이라든지 체제에 대한 불신 역시 매우 깊다고 합니다. 실제로 넌 교수와 그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노예 무역이 성행했던 지역의 사람들의 불신의 정도가 그렇지 않았던 곳의 사람들의 불신의 정도보다 훨씬 더 깊었다고 하네요. 우리가 종종 아프리카 지역의 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원의 저주 이야기를 하죠. 다이아몬드 혹은 석유와 같은 자원이 있고, 또 이것을 탐내는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부패한 정치인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지역의 부패한 지도자들이 이런 다국적 기업들과 결탁을 하고 그 내전을 일으켜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빼앗고 또 이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내전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전쟁을 통해서 다른 부족의 전사들을 사로잡아 노예로 팔았고, 지금은 또 전쟁을 통해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빼앗아서 부를 축적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노예에서 다이아몬드, 석유 혹은 광물 자원으로 그 대상이 바뀐 것일 뿐이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후변화도 이런 기하급증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없어도 가뭄 때문에 지금 기아를 겪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같은 국가도 있죠. 그렇지만 이 분쟁의 정말 큰 문제는 식량 생산의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습니다. 생산과 수확, 처리와 운송, 그리고 금융과 서비스까지 그야말로 초토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또 복구도 힘듭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이 보코하람 때문에 심각한 분쟁을 겪었었는데요. 2013년 이 분쟁이 일어났던 지역의 아동들은 약 23%가 저체중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10%가 저체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동의 저체중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물론 아프리카가 현재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나 같은 경우는 2017년 가나셋이라는 인공위성을 개발을 했고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우주청을 2010년에 이미 설립을 해서 굉장히 많은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은 이 중국의 1대1로의 정말 중요한 거점 지역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아로 신음하고 있는 국가가 많은데요. 사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이 가장 급박한 상황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내서 우리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모두에게 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항상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 기아 지수를 만들어냈는데요. 국제 인도주의 단체인 컨선 월드와이드에서는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기아 지수를 측정을 해냅니다. 영양 결핍, 아동 저체중, 아동 발육부진, 그리고 아동 사망률입니다. 딱 듣기만 해도 이 아동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아동이 기아에 당면했을 때 성인보다도 그 후유증이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이죠. 인지 능력이라든지 또 신체 발육에 굉장히 큰 무리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성인이 된 다음에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아동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왜냐하면 아동 사망률이 높을 때 기대 수명이 급격히 내려가기 때문이죠. 2019년 전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이 약 72세 정도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는데요. 80세가 넘죠.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약 62세 정도입니다. 확연히 낮은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1990년대에는 50세였으니까 지금 수치는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볼 수가 있죠. 2021년 발표된 세계 기아 지수에서 가장 극히 위험한 국가로 분류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입니다. 영화 모가디슈의 배경으로도 조금은 알려진 국가이기는 한데요. 현재 소말리아는 1991년 시작된 내전이 30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내전으로 인해서 인구 30만 명, 혹은 크게 잡으면 4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죠. 특히 알카에다와 연계된 알샤바브가 2007년 반란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도 무장 테러 공격을 감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가뭄, 홍수가 반복되고 있고 사막 메뚜기로 인해서 흉작이 거듭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까지 정말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심각한 지역은 예멘이고요. 예멘은 난민 문제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또 차드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기아 상태입니다. 기아를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근본적인 원인인 분쟁을 없애는 것이겠죠. 하지만 조금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세계 역사에서 분쟁이 없었던 시기는 아마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적어도 아동들만이라도 이 분쟁으로 인해서 기아에 직면하는 일만큼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제사회가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아주 오래전 1984년에 영국과 아일랜드의 정말 유명한 뮤지션들이 모여서 싱글 앨범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은 Do They Know It's Christmas Time 이었는데요. 벌써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당시 이디오피아 난민들의 기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밴드 에이드라는 그룹을 만들었죠. 밥 길도프의 주도로 만들어진 이 그룹에는 스팅, 보노, 듀란듀란, 컬처 클럽, 조지 마이클, 엘튼 존 정말 내노라 하는 유명 가수들이 모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마이클 잭슨이 주도하는 USA for Africa라는 일회성 그룹이 있었고요. 이들이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를 내놓았죠. 마찬가지로 이디오피아 기아 난민들을 돕기 위한 앨범이었는데요. 여러분들 몇 년 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왔던 장면 기억들 하시죠? 1985년 영국에서는 웸블리 스테디움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JFK 스테디움에서 라이브 에이드라는 정말 역사적인 공연을 하게 됩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프레디 머큐리가 출연했었던 그 장면 기억하고 계시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젊었던 스팅, 보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세상을 떠난 프레디 머큐리, 데이빗 보이 그리고 조지 마이클 같은 가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별 걱정 없는 선진국의 스타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동정 이벤트다라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아직 인류애가 살아있다라는 따뜻함을 느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도 한번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 노래가 나온 지 37년이 지났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 크리스마스 때 굶주리고 있는 이들이 지구 저 반대편에는 있습니다. 한 가지 희망은 그래도 이 기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먼 길이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조금은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 따뜻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김지윤이었습니다.